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듣기만 하는 이 채널에 꼭 제 이야기를 작성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한 아이였어요. 사실 저희 집안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랍니다. 6.25 전쟁 때 할아버지께서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워낙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가족들과 다 함께 남한으로 내려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남한에서도 할아버지는 먹고 사는 게 힘드셨고, 결국에 부산에서 밀냉면 가게에서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셨나 봐요.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하다가는 애들 밥도 굶기고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힘들 순 있어도 돈을 대출해서 우리도 장사를 좀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할아버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이 남한 사람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셨지만, 할머니는 남한이랑 북한이랑 뭐 다를 게 있어? 다들 한민족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 고향의 맛을 그리워할 수도 있는데 주춤거리지 말고 우리의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보자고요. 말씀하신 거였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거의 처음으로 평양냉면을 제대로 하는 가게를 낸 거였대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아빠는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로 대단하셨어. 너네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서울바닥에서 평양냉면, 그거 하나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다. 그래서 너는 할아버지한테 항상 감사해야 해. 응?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대단함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동업자가 있으셨어요. 같이 남한으로 탈북을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가게 운영과 레시피 개발 같은 걸 다 하신 분이었거든요. 북한에 계실 때 그분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요리를 해주는 인류 요리사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레시피에서 그 동업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비법 같은 걸 합쳐서 진짜 맛있는, 슴슴하지만 한번 먹으면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 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평양냉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할아버지와 할머니 살림살이가 힘드셨대요. 사실 평양냉면이 남한에서 자리 잡긴 힘들었대요. 워낙에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삼삼한 맛에다가 먹는 사람만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너무나도 맛있는 그 냉면을 먹으러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서울에 저희 할아버지 냉면 가게를 찾으면서 그게 점점 대박이 난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빠가 그 냉면 가게를 물려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 냉면 가게를 아빠 혼자 물려받은 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동업자 할아버지의 아들은 석촌 아저씨, 아빠의 중마고우이자 평생 동안 함께 거의 모든 것을 같이 한 아주 절친인 석촌 아저씨도 그 평양냉면 가게를 물려받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평양 가게를 아빠와 석촌 아저씨가 동업하면서 운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석촌 아저씨와 아빠는 얼마나 절친인지 결혼도 같은 날에 했고 아이도 같은 날에 낳았어요. 항상 아빠는 순이야, 아빠도 네가 아빠처럼 석촌 아저씨 같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만약에 아빠가 석촌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인생 살면서 힘들었을 순간이 많았을 거야. 너무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 아빠는 석촌 아저씨를 그만큼 믿었고 또 그 아저씨와 잘 맞았어요. 그 아저씨와 저희 가족은 어릴 때 같이 소풍도 많이 가고 여행도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 집 딸인 수빈이랑 저랑은 둘도 없는 절친이었지요. 수빈이는 저와는 다르게 씩씩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였고, 저는 수빈이와는 다르게 조금은 소심했지만 배려심이 많고 상냥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들을 보완하면서 너무 잘 맞는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두 가족에게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철철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수빈이네 가족이 강원도에 있는 수빈이네 엄마 본가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양양고속도로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고 밤이라서 앞이 보이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그 도로에 떨어진 장애물을 못 보고 수빈이네 아버지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장애물에 바퀴가 탁 걸려서 헛돈 거였습니다. 철제 파이프를 싣고 가던 앞에 트럭에서 철제 파이프 몇 개가 도로에 떨어진 거였고 밤중이라서 그걸 못 본 아저씨는 그 장애물을 피하지 못했던 거였죠. 게다가 비도 오니까 바퀴가 엄청 헛돌게 된 거였고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로로 쭉 미끄러진 겁니다. 그때 뒤에 오던 버스에 수빈이가 탄 자동차가 크게 박은 거였고 뒤에 불이 타면서 엄청 큰 사고로 번진 거였어요. 수빈이네 아버지 혼자만 그 사고에서 살아남게 되었고 수빈이와 수빈이네 엄마는 즉사한 거였습니다. 수빈이네 아버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계속 빠져 있었을 정도로 사고는 커다랬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니? 수빈이 아빠가 깨어나서 이 황망한 소식을 들으면 정말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저희 가족은 혼수 상태인 수빈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수빈이와 수빈이 엄마 장례를 치렀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수빈아, 너 나랑 중학교도 같이 올라가기로 했고 나중에 크면 한강에서 치킨도 먹기로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황망하게 먼저 떠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왜 나를 떠나는 거야?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데?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도 견디기가 힘들었지요. 하지만 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수빈이 아빠였어요. 아저씨는 나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딸이 죽은 거야. 나도 죽어야지. 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빠는 수빈이 아빠를 돌보는 동시에 혼자서 평양냉면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다가 수빈이 아빠가 자네가 이제부터 혼자서 평양냉면집 운영하세. 나는 이제 그냥 세상 일에 정이 떨어져서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네. 아내도 잃고 내 전부인 자식도 잃었으니 내가 이제 무슨 낙으로 살겠는가. 나는 이제 낙이 없다네. 그러니 자네가 그 평양냉면 가게를 우리 아버님과 자네 아버님의 명을 이어서 운영해 주길 바라네. 하면서 퇴원을 한 이후에 산에 들어가신 거였어요. 아빠는 아니 자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혼자서 그 가게를 운영하냐고 하면서 슬퍼하고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나중에 제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어. 나는 딸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 녀석은 자식을 잃었으니 나를 보기도 힘들었겠지. 에휴. 그렇게 아빠는 그때부터 그 가게를 혼자서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고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니라 수빈이 아빠가 기반을 다 닦아놓았고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덕이야. 그러니 수빈이 아빠를 만나서 이 돈을 좀 나누어주고 그동안 가게가 잘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아빠는 수빈이 아저씨를 찾으려고 했지만 산속으로 들어가서 핸드폰도 없애고 거의 잠적하듯이 사는 수빈이 아저씨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수빈이 아저씨를 찾으려고 경찰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경찰 쪽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없었지요. 그렇게 아빠는 그 이후 계속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항상 마음의 짐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빠의 그 마음의 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절친인 수빈이가 떠난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프고 힘든 상황도 다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고 흐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남자친구와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거의 7년 정도 연애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엄청난 인재였고,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저는 좀 감정적이고 약간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항상 마음이 차분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랑은 다르게 듬직하고 차분하고 뭔가 어떤 일이 생겨도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참 좋아. 그래서 나는 당신이랑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 참 신기해. 살면서 당신처럼 이렇게 무던한 성격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불안한 저와는 다르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돌멩이처럼 굳건한 남자친구가 참 좋았어요. 연애를 오래 했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도 남친과 제가 연애하는 사실을 다 알았고, 그래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 우리 엄마와 아빠는 저보다 제 남친을 더 좋아했습니다. 참 준이는 애가 듬직하고 이성적이라서 좋아. 참 준이는 애가 듬직하고 이성적이라서 좋아. 이런 아이가 딱 사업을 하면 잘할 텐데. 가게 운영하는 것도 저런 듬직하고 무던한 아이가 해야 잘 되는 거야. 수빈이 아빠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준이, 네 남친을 보면 딱 수빈이 아빠가 생각나. 어디 산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겠지? 항상 그립고 궁금하네. 아빠는 제 남친을 보면서 수빈이 아빠, 그러니까 냉면 가게 동업자를 항상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이쁨 받는 제 남친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순아, 내가 너 아니면 어떤 애랑 결혼을 생각하겠어.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도 이쁨 받고 너희 집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지금이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이 순간을 영원토록 지속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정말로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 너를 행복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게. 나랑 결혼해줄 수 있겠어? 고백을 한 거였습니다. 저의 심장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쿵쿵쿵쿵. 남자친구가 저에게 고백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고백을 받으니까 진짜 긴장이 되더라고요. 당연하지. 나도 너 아닌 다른 남자는 생각도 안 나. 너랑 결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큰 축복이고, 이렇게 내게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에 나는 너무너무 하루하루 감사해. 저희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행복한 여자일 줄 알았습니다. 얼마 안 가 그 생각은 파탄이 나게 되었고, 정말 역대급으로 뒤통수가 얼얼한 일이 생겼지만요. 그렇게 저는 신혼부부가 되어서 달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 일 퇴근하고 오면 남편이 밥 차려주면서 제 발도 씻겨주고,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백허그하고, 참 달달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당신은 항상 나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좋아. 정말 당신 같은 남자를 쟁취한 내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 항상 뭘 하든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한결같이 잘해주는 모습에 우리 아빠도 남편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어요. 평양 가게를 매일같이 바쁘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아빠는 자기가 아플 때 뒤를 이을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덤벙거리고 칠칠 맞아서 가게 운영은 영 적성에 맞지 않고 아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 평양냉면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고민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적격인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검증받은 데다가 한결같이 맛을 유지해야 하는 가게에서 한결같은 제 남편의 성격은 아주 안성맞춤이었지요. 아빠는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이 가게를 이을 사람으로 사위를 점찍어 둔 것이었고, 그래서 주말마다 남편은 우리 아빠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왔어요. 아빠는 그래, 아주 우리 사위 덕분에 내가 걱정을 한숨 덜 수 있게 되었어. 우리 딸은 어디서 이렇게 듬직한 사위를 데리고 온 것인지 아주 내가 든든하다. 우리 사위 덕분에. 자다가도 우리 사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니까. 아이고, 아버님 아닙니다. 아이고, 이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아주 감사할 따름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남편은 고개를 꾸벅거렸어요. 참으로 사이좋고 보기 좋은 사위와 장인의 사이였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꾸며진 사실이라는 것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던 아빠. 내게는 슈퍼맨처럼 강인하고 항상 강한 모습만 보였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순아, 빨리 영산병원으로 와. 아빠가 지금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이걸 어쩌면 좋니 정말. 아이고, 미치겠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빠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 있고 바로 긴급수술을 받으러 지금 들어가는 중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어요. 아빠는 전두엽 쪽을 흐르는 뇌혈관 쪽에서 출혈이 발견되었고 새벽 4시에 가게를 나가서 양진 머릿고기를 삶다가 화구 앞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6시에 나오는 식당 아주머니가 화구 앞에서 쓰러진 아빠를 보고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를 한 거고, 골든타임을 훨씬 넘긴 아빠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황했고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소식을 듣고 달려와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당신 걱정하지 마. 아버님 강하신 분이시잖아. 쉽게 휘청거리거나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그리고 설령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 힘들면 내게 기대. 이러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거잖아. 당신이 힘들 때 내가 당신에게 어깨 한쪽을 내어주려고. 저는 남편의 말에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가족과 부부는 아빠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아빠는 결국 입원 3일 만에 소천하시게 되었고,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평양냉면 가게는 10일 동안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빠는 하루도 빠짐없이 늘 평양냉면 가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니 가게 문을 닫은 거였지요. 수빈이 아저씨가 교통사고 난 이후로 2번째로 쉬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렸지만 문제는 제 몸 상태였어요. 아빠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아주 크고 중요했는데 그 존재가 세상을 떠나니 갑자기 공황장애랑 이런저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혈액을 통한 검사로 확인해 보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몇 배나 높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일매일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타고 달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해요. 저는 결국 의료진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때 자궁 난소에서 물혹도 발견되어서 수술도 해야 했고 제 몸 상태가 정말 80 먹은 노인네랑 다를 바가 없었지요. 평양냉면 가게는 운영해야 하는데 내 몸은 말을 안 듣고 그야말로 비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원래 나한테 평양냉면 가게를 맡기려고 주말마다 나를 불러서 항상 요리를 배우게 하고 가게를 알려주셨잖아. 이제는 내가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당신 지금 몸 아파서 평양냉면 가게 운영하지도 못할 거고 일단 급한 대로 내가 그 가게를 오픈해서 해볼게. 그러면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해? 회사 그만두면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회사가 뭐가 중요하겠어. 아버님 숨결이 담겨있는 냉면 가게 운영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저는 남편의 강인한 결단력에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 걸까?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덕분에 편하게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번 망가진 몸이 제대로 된 상태까지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 덕분에 내 마음의 짐을 많이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병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허리도 아프고 산책을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링거를 꽂은 채 다달거리는 링거 지탱기를 끌고 병원 옥상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쪽에서 간호사들이 모여서 냉면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슬쩍 보니 우리 아빠 가게에서 시킨 평양냉면이었습니다. 은근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속으로 저거 우리 남편이 만든 거겠지? 삭막한 병원 생활 속에서 아빠 가게 냉면 상호명을 보니까 왠지 위로되고 기분이 좋네. 뿌듯해하고 있었던 감정도 잠시. 갑자기 거기 간호사들이 아빠 냉면 가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이 냉면 가게 맛이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 예전에는 그렇게 슴슴해도 그 안에서 깊은 맛이 느껴지면서 아무리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참 맛있었는데 요즘은 다시다로 육수를 내는 것인지 맛도 너무 자극적이고 또 이상한 행주 냄새 나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행주 냄새 난다니까? 아마도 거기 사장이 갑자기 죽은 이후에 사위가 와서 그 가게를 차지한 것 같은데 사위가 문제인 것 같아. 아, 그 주방에서 일하는 키 큰 남자가 사위야? 그 사람이 사위야. 그 사람 서울대 경영 나와서 냉면집 지금 장인 대신에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 냉면집 단골인데 카운터에 있는 여자가 그 사위 아내가 아니라 상간녀래. 에? 헐, 미친. 그럼 아내는 어디 있는데? 저는 간호사들의 말을 듣고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간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저는 고개를 돌려서 뒤통수로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사위 거의 3년 넘게 상간녀, 텐프로 출신 상간녀 만나서 홀라당 마음 뺏기고 돈 다 가져다가 바치고 그랬대. 그 장인 처가댁 식구들은 모르나 봐. 본처는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하니 상간녀 데리고 와서 그 가게를 차지하고 냉면 가격도 그래서 1,000원씩 싹 다 올렸잖아. 게다가 그 평양냉면 프랜차이즈화 한다고 투자자들도 모으고
뒤에서 일을 벌이는 모양이더라고. 서울대 나왔으니까 잔머리 하나는 대박 잘 굴러가겠지. 그 아내만 불쌍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맛도 이렇게 변했는데 망하는 거는 한순간 아니겠어? 저는 그들의 말, 간호사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큰 충격이 휩싸였어요. 정말 내가 들은 게 진실인 것인지, 아니 어떻게... 순간 손이 덜덜 떨렸고 저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하루 외출 허가를 받고 몰래 평양냉면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게 주방 이모에게 살짝 연락을 해서 나 좀 만나자고 했고 그 이모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죠. 내가 이거를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당신 남편, 그러니까 사장님 사위놈이 그 전통 평양냉면 가게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 상간녀가 카운터 앉아서 맨날 돈 빼돌리고 사위놈은 양진머리 고기 쓰지도 않고 그냥 다시마로 육수 내고 맛이 완전히 변했다니까. 직원들은 육수 비법을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야. 그리고 이번에 무슨 자기 동문인 부동산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문서 조작도 하는 것 같아. 가게 자기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 모양이야. 정말 큰일 났어. 저는 이 모든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 방을 뒤져보니까 그간 계획했던 남편의 꿍꿍이들이 다 드러난 노트가 있더라고요. 장인 가게에 명의 이전하기, 아내에게는 신뢰감 줘서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항상 한결같이 행동하되 뒤에서 모든 걸 계획하기. 메모가 습관인 남편은 자기의 비밀 일기장에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다 적어놓은 것이었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그 배신감이 말을 못 이을 정도였어요.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습니다. 상간녀랑 바람을 피운 뒤에 더 이상 저를 여자로 볼 수 없었던 거고, 우리 아빠와 저에게 돈만 뜯어먹으려고 아주 긴 장기 플랜을 세운 거였어요. 그래서 돈 잘 벌리는 평양냉면 가게를 꿀꺽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불평불만 없이 우리 아빠 가게 가서 일 도운 거고요. 와,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배신할 수가 있지? 싶었습니다. 교제한 지 7년이 넘었고 결혼 생활까지 하면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저와의 추억은 뒤로하고 상간녀만을 우선시하면서 우리 아빠 가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가게를 다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물정도 모르고 게다가 평양냉면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예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때 생각이 난 게 수빈이 아버지 석촌 아저씨였습니다. 산속에 들어간 석촌 아저씨는 이 모든 레시피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를 찾으려고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저씨는 찾을 수 없었지요. 우리 아빠도 못 찾은 아저씨를 제가 하루아침에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절망한 채로 평양가게를 습격했습니다. 주방에서 상간녀랑 짝짝꿍하면서 놀고 있는 남편을 보니 열받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병원에 있어야 할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어? 뭐 하긴. 아니, 직원이랑 잠깐 그냥 장난치고 있었던 거지. 왜? 왜 그러는데? 직원? 웃기지 마. 어이없다. 너 그 여자 상간녀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았어? 우리 아빠 가게 빼돌리려고 너네들이 지금 수작 부리는 것도 다 알아. 우리 아빠 이름 팔아서 지금 투자자들 모으는 것도 어이없다. 당장 이혼하자. 당신 같은 놈한테
우리 아빠 가게 뺏길 순 없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우리 아빠 냉면 가게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임시 휴업을 하게 되었어요. 당장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조치였지요. 그렇게 가게는 문을 닫았는데 소름 돋는 남편놈이 상간녀랑 우리 아빠 가게 앞에 똑같은 평양냉면 가게를 연 겁니다. 진짜 뒷목 잡고 저는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저런 놈이랑 내가 결혼한 거지?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긴 했지만 대놓고 저를 엿먹인 남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 극단적으로까지 몰아지니까 안 좋은 생각도 했어요. 능력 없는 약자의 반란만큼 공허한 것은 이 세상에 없구나. 눈물만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제가 석촌 아저씨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저씨가 알게 되었나 봐요. 수빈이 아빠인 아저씨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야 듣게 되었다. 미안하다. 널 보면 내 딸 수빈이가 생각나서 아저씨가 너희 가족과 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 살았는데 어떻게 네 아빠가 이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실 수 있니? 그리고 남편 이야기는 들었다. 내가 이제는 책임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순이야, 아저씨만 믿어라. 아저씨가 평양냉면 그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어. 그리고 수빈이 네 마음에 대못 박은 그 남편놈 내가 복수해주마. 수빈이 아빠는 엄청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이제 자기가 나설 차례가 왔다고 하신 거였어요. 냉면 레시피를 다 알고 있는 아저씨는 가게에 가서 저에게 그 레시피를 전수해 주시고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제 남편 가게에 가 있었던 손님들은 다시 저희 가게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래, 이 맛이야. 우리가 이 맛 때문에 10년 넘게 이 가게를 다닌 건데 요새 맛이 이상해졌다 싶었는데 아이고. 손님들은 그리워했던 맛이 돌아왔다는 것에 크게 기뻐하시고 좋아라 하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지요. 그리고 아저씨는 남편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아주 이 가게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바로 앞에 있는 남편 가게로 갔어요. 당연히 짝퉁인 제 전남편 가게는 똥파리만 위잉위잉 날렸지요. 아저씨는 네가 우리 평양냉면 가게를 개판으로 만들고 순이 마음에 대못을 박은 그놈이야? 하면서 가지고 왔던 냉면 국숫가락을 남편의 얼굴에 퍽 하고 던졌어요. 냉면 국수가 물에 삶으면 되게 무거워지고 찰지거든요. 그거를 손에 콱 잡아서 남의 뺨에 빡 때렸으니 전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서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순이 아빠다. 내가 순이 아버지랑 절친이었고 순이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순이 아빠인 거야. 어디서 내 딸한테 못된 짓을 하고 세상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고 있어? 이 천벌받을 놈아. 아저씨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전남편 가게 주방으로 들어가서 냉면 육수를 바가지로 퍼서 남편의 얼굴에 철썩 뿌렸어요. 남편은 그야말로 물에 젖은 늙은 오이에다가 냉면가락 몇 개 묻은 추하디 추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놈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소리 질렀지만 기센 아저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다시 그 냉면가락을 들어서 남편의 주댕이에 퍽 하고 던졌습니다. 찰진 소리와 함께 입에 들어간 냉면가락을 남편은 퇴퇴 하면서 뱉었고 그때 아저씨가 남편의 뒤통수를 꾹 누르며 말했어요. 아무리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려고 해도 가짜는 진짜를 따라올 수 없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고 씩 웃었고, 저는 그런 아저씨가 웃겼습니다. 그렇게 남편 놈에게 시원하게 복수하고, 저는 상간녀 소송이랑 이혼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 놈은 냉면 가게 차려서 꿀 빨려고 했는데 바로 아저씨가 나타나서 저희 냉면 가게가 정상화되니까 손해를 엄청 많이 본 모양이더라고요. 돈 대출해서 급하게 차린 건데 망해버렸으니까요. 저는 아주 쌤통이었습니다. 속으로 소리 지르면서 진짜 잘 되었다. 아주 천벌받았다 싶었어요. 쓰레기 놈한테는 쓰레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 놈은 빈털터리의 빚쟁이가 되어버렸고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 능력에 비해서 이상은 높으니까 다시 회사는 못 들어가고 자꾸 빚을 내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은 놈은 아주 큰 코 다쳐야 제맛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정말 아저씨 덕분에 전 남편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수빈이 아저씨 덕분에 다행히 가게는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몸이 회복된 저는 아저씨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인 이 냉면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다가 아주 큰 코 다쳤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